안녕하세요. 책정불가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밝힌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 중 공공자가주택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나 서민층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니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호는 다 그렇지만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여놨죠. 청년층,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 여기 빨간 박스, 이 내용이 공공자가주택의 주요 골자입니다. 종류는 세 가지로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가 있고요. 이 이익공유형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입주시 저렴하게 분양받으므로 주택을 처분 시 공공의 매각,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매각 금액은 장기 거주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을 추정하자면 이전에 나온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마찬가지로 시세의 50%에서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실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신에 매각 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고, 이때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가격은 분양했을 당시 미리 정한 가격이나 최초 분양가의 정상 이자율만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주택 보유 과정에서 자본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분양받는 실소유자 입장에서 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가장 큰 문제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은행 이자 정도는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생초특권 같은 특별 공급 분양에서도 제외되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2017년 5월에 일반 매매로 서울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마찬가지로 B라는 사람도 같은 시기에 서울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5억에 이 환매 조건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B 모두 3년 후인 2020년 7월에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아야 된다면 A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면 5억짜리가 8억 2,950만원으로 올라서 3억 2,95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반면에 B씨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 정도의 차익으로 둘의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이게 단순히 3억을 벌고 말고의 문제만 있으면 그냥 뭐 팔자련이 하거나 뭐 배 좀 아프고 말 텐데, 이 B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5억으로 이사를 가려면 집값이 올라서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로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애들도 점점 커서 집도 큰 집으로 옮겨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제 이 5억으로 집을 살려면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적은 평수에 뭐 서울 외곽으로 가든지 이렇게 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실패한 정책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과 유사하게 나온 게 이익공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에 매각한다는 내용은 환매조건부와 같은데 차이점은 매각 시 매각 금액은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차등화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라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두 번째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의 10%에서 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집값은 20, 30년 나누어 내도록 하여 부담을 낮추고 장기 거주를 유도한다. 처분 시에는 지분 비율대로 공공과 매각 금액을 나누고 장기 거주하면서 지분을 100% 취득한 경우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말이 좋아서 내 집이지 그냥 지분 취득이잖아요. 이 역시 주택으로 산정이 되니까 사정이 생겨서 이 집을 팔아야 될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지분 20%만 취득한 상태에서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 재산세에서 지분 비율로만 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뭐 지분 비율이 내가 20%니까 20%는 재산세가 막 10만원 나왔으면 내가 2만원만 내고 공공이 8만원 내주게 해줄 건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한 곳에 20년 이상을 살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매각 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오른 차익을 공공과 비율대로 나눠 가지느니 차라리 최대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본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분납하는 75%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냥 은행 대출 받아서 일반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주택도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겠다. 건물가만 부담하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가능하다. 토지는 공공이 저렴하게 장기 임대한다.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걸 재탕하는 건데 조사모사 같은 정책이라 이 역시 사장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입주 시에는 시세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왜냐하면 토지 비용이 없으니까 그만큼 싸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 토지 사용료를 공공에게 부담해야 되고 또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려고 해도 임대된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잘 안 팔립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아파트 뭐 쓰고 쓰는데 굳이 이런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랑 잘 맞지도 않고 토지와 다르게 건축물은 또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결국 감가상각의 대상인데 왜 사겠습니까? 이런 거. 시세 차익도 노리기 힘든데. 물론 이 역시 세부적인 지침에서 뭔가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다면 모를까. 이건 그냥 뭐 쓰레기 정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일부는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 나오겠죠. 분명 계시겠지만 만약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말려야겠죠. 지금까지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국토부 보도자료에 대한 제 생각을 곁들여 봤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토론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측정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